안녕하세요. 라벨르 벨라의 벨라입니다. 오늘도 호두 크림치즈 빵을 만들어 볼 건데요. 강력분을 넣어 주시고요. 인그리언트는 화면을 보시면 되시고, 저는 이번에 만드는 빵은 제가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거라는 10%의 불확실성 때문에 제가 양을 조금 줄였고, 아직 먹고 있는 빵이 있어서 포션 사이즈를 조금 줄인 상태에서 빵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전에 보셨던 반실패한 호두 크림치즈 빵과 레시피는 동일하지만 양이 2분의 1로 줄였습니다. 3분의 1인가?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계란을 넣고 섞어주시고요. 확실히 양이 작아지니까 만드는데도 엄청 간단하다고 해야 되나? 따뜻한 우유에 이스트를 섞어서 반죽과 섞어줍니다. 집에 있는 주걱이나 스패츌러로 쓱쓱쓱 섞어주시면 되시고요. 날가루가 날리지 않을 때까지 섞어주시면 돼요. 밑에 덧가루를 뿌리고 반죽을 해줄 건데요. 밑에 덧가루로 뿌리는 반죽은 강력분을 사용했습니다. 반죽을 공굴리기 위해서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릇에 달라붙지 않도록 덧가루를 다시 뿌려주고요. 1차 발효 10분을 해줍니다. 호두를 넣고 반죽을 다시 해주는데요. 한 개당 60에서 65g 정도의 포션 사이즈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또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동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반죽을 U자 모양으로, 그러니까 움푹 패인 접시 모양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입구를 최대한 넓게 만들지 마시고 좁게 만들어 주셔야 나중에 크림치즈를 많이 넣고 그 입구를 밀봉하실 때 더 편리하시거든요. 더 쉽게 입구를 닫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림치즈는 전에 만들어 놨던 크림치즈를 사용을 했는데 저는 이 크림치즈를 파이핑백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만들었습니다. 이 크림치즈도 똑같아요. 연유랑 크림치즈. 그러니까 전에 만들었었던 호두 크림치즈 빵 레시피와 동일한데 제가 여기서 양만 좀 줄였습니다. 3분의 1 정도의 계량 양은 약 7개 정도의 빵이 나올 수 있고요. 일곱 개 정도 나온 포션 사이즈의 빵을 동일한 모양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 주고요.
입구를 작게 U자 형태 모양으로 오므려서 모양을 만든 뒤에 안에 크림치즈를 쭉 짜주시면 돼요. 집에 파이핑백이 있으면 쉽게 속에 내용물을 넣을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또 빵의 바닥 부분을 그 꼬집듯이 마무리 처리해 주시면은 잘 붙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양을 만들어주고 바닥에 내려놓고 밀가루 빵은 글루텐 때문에 잡아당기면은 글루텐으로 인해서 쭉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렇게 조금 쭉 늘어뜨리면은 쉽게 밀봉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꼬집으면서 하고 좀 많이 꼬집기 힘든 부분이 있다 하면은 이제 다른 부분의 반죽을 조금 늘려서 붙이시는 방법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 손이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일부러 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집에 있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는 지금 제가 위치가 잘못된 건지 어쩐 건지도 모르고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참 봐도 깝깝하네요. 그리고 이게 자꾸 집중해서 만들다 보면은 손이 제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자 의식을 못하고 만들다가 갑자기 보이는 거는 보여줘야 되지 하고 이렇게 내미는 건데 참. 예, 저렇게 잡아당기듯이 밀가루를 해주시고 꼬집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모양이 안 이쁘기 때문에 바닥에 놓고 살살살 돌려가면서 동그란 타원형을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빵에 호두만 사용을 했는데요. 집에 뭐 호박씨라든지 아몬드 다른 견과류가 있으시면 다른 견과류를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크림치즈 안에 뭐 크랜베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좋아하시는 허브 막 이런 게 있으시면은 그걸 넣고 재료를 추가적으로 넣고 만들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저렇게 만드시다가 크림치즈가 너무 많다. 도저히 이거는 밀가루를 땡겨서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수저로 덜어내시면서 하셔도 돼요. 상황에 따라서 양 조절을 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안에 가득 채웠다고 해서 오븐에 굽고 나오면은 그 베이비슈처럼 크림이 베이비슈는
빵 속 안에 크림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에 오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크림이 가득 차 있지는 않고 녹아서 빵이 흡수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이 좀 줄어든 상태로 크림치즈를 안을 보시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오븐에서 이제 구워서 완성된 상태로 나오게 되면 크림치즈가 조금 줄어든 상태로 나오실 거예요. 만약에 이제 베이비슈처럼 크림이 가득 찬 상태로 먹고 싶다 하시면은 빵에 크림을 넣지 않고 공갈빵처럼 만든 후에 나중에 크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크림을 넣고 오븐에 넣으면 크림이 줄어듭니다. 중간중간에 빵이 바닥에 붙기 때문에 덧가루로 계속 사용해 주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저는 호두가 남아서 위에 호두를 하나씩 박아줬어요. 통닭 같아요. 저는 까져 있는 호두를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길거리에 그 통닭 파시는 분들 있죠. 그릴로. 그 통닭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모양이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서. 호두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금 이제 제가 이제 손으로 눌러주는 부분인데요. 약간 모양을 너무 부풀지 않기 위해서 저는 위에다가 위생봉투를 덮고 위에 철판이랑 약간 살짝 무거운 베이킹 몰드?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식빵통 같은 거를, 요거를 올려가지고, 요렇게 이제 발효를 했고요. 마지막 발효를 했고요. 만약에 납작한 빵을 원하시는 분은, 빵에 베이킹 트레이가 두 개가 있으신 분은, 위에다가 베이킹 트레이를 올린 상태로 굽게 되면은 빵이 납작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오븐이 너무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트레이가 하나가 더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 저는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오븐에 구웠는데 오븐에 굽다 보면 아무래도 빵이 부풀기 때문에 정확하게 납작한 상태로 나오진 않습니다. 만약에 납작한 호떡처럼 만들고 싶으신 분은 위에 트레이를 하나 얹어준 상태로 오븐에 넣으시면 돼요. 그러려면 오븐이 조금 더 크셔야 되겠죠? 휴지 후에 오븐에 180에서 190도 17분에서 20분 정도 구워주시면 이제 완성이 되시는데 가지고 계신 오븐의 성능에 따라 온도와 시간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반죽 상태가 고르지 못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크림치즈가 새어나와요. 그래서 반죽도 좀 균일하게 반죽을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 새우 나온 거 보이시죠? 저건 바로 제 입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면부터는 제가 어떻게 데코레이션을 하고 사진을 찍는지 이런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제가 세팅하는 장면을 쭉 찍은 부분인데요. 저 흰색천은 인테리어 샵 같은 데 가면은 식탁천 이런 거 있어서 이게 할인해서 한 9,900원이었나? 네, 그래서 할인가로 사가지고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고,
전 다이소를 많이 갑니다. 물론 저도 뭐 좋은 그릇 사고 싶지만 나중에 부자가 된다면 그때 사는 걸로 하고, 아직은 다이소가 저한테는 뭐 경제 성향의 소비에서는 딱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컵은 예스24에서 제가 책을 좀 자주 사는 편인데, 여기서 이제 책을 사게 되면은 그 적립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적립금으로 에코백이라든지 이런 거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컵이 있길래 제가 하나 시켰고, 컵하고 여기 드립커피가 같이 와가지고 이번에 입망이랑 같이 먹으려고 제가 준비해 뒀습니다. 집에 있는 꿀을 이용해 위에 시럽을 뿌렸고요. 저는 약간 단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다가 꿀을 뿌려서 커피와 같이 먹겠습니다. 이제 시식 시간인데요. 이제까지 라벨르 벨라의 벨라였습니다.